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헌법 시간이 또 돌아왔네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또 저녁이네요. 네, 음, 요즘에 날씨는 많이 따뜻해졌는데 미세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밖에 나돌아다니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적이 며칠 있었죠. 네, 날씨가 따뜻해서 오늘 보니까 뭐 목련도 핀 것 같고요. 네, 목련, 네, 목련 아세요? 네, 아시겠죠? 목련이 이쁘게 피었더라고요. 뭐 좀 이따가 봄비가 오면 이제 목련이 질 거예요. 그쵸? 목련이 비를 맞으면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처음 들으셨나요? 저도 뭐 옛날에 어렸을 때 한번 듣고. 네, 오늘 이제 학교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 학교 말고요. 다른 학교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목련이 피었더라고. 그래서 이쁘게 피어서 네, 뭐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뭐 도서관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뭐 가끔씩 나와서 산책도 하시고 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저번 시간에는 헌법 규모와 정치 현실의 차이에 따라서 규범적, 명목적, 상식적 헌법은 나뉜다. 네, 이거까지 했네요. 그렇죠? 네. 어, 자, 오늘은 헌법의 특성, 특성이네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헌법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법의 특성은 자, 밑에 보시면 헌법의 사실적 특성과 헌법의 규범적 특성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자, 헌법은 말 그대로 법이잖아요. 헌법, 말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은 규범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뭐죠? 헌법은 결국은 뭐죠? 여야가 타협해서 만드는 거죠. 타협의 산물이 뭐예요? 헌법인 거죠. 헌법을 실질적으로 헌법 제정 권력권, 제정 권력자, 제정권자, 그 다음에 헌법 개정권자는 제일 마지막에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긴 하지만 이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당연히 여야 정치인들에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헌법은 어디를 규율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공동체라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면 이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의 사회를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당연히 사실적 특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실을 헌법이 규율을 하고 있으니까 헌법이 규율함으로써 뭐가 나타나요? 어떤 사실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헌법에 첫 번째 사실적 특성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규범적 특성이 있는데 이 사실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정치성을 갖는다는 거죠. 정치성 그렇죠. 결국은 헌법은 여야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죠. 정치적 투쟁 그런 타협의 산물이 결국은 헌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헌법에다가는 뭐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어떤 정치적 타협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혹시 헌법을 다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자 전문가 그다음에 130개 조항과 뒤에 6조로 나누는 거죠. 부칙 6조까지 해서 헌법이 있고 이 130조가 모든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이 다원주의로 인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활 양식을 살아가고 있는데 헌법이 이 모든 것을 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만을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계속해서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때 있었던 정치인들끼리 정치적 타협에 맡기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헌법의 개정이 일어나는 거죠. 헌법 개정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률들을 생기는 거고. 네, 이해하시나요? 그 다음에 헌법은 또 사실적 특성이 정치성 말고 뭐가 있냐면, 자, 이념성과 역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어떤 가지고 있었던 이념이 있겠죠. 헌법은 어느 시대에 제정이 되는데 그 헌법이 제정된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때 사람들이 제정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때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의사 이런 이념들이 그 헌법 속에 뭐죠? 녹아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헌법은 이념성을 띌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역사의 한 가운데서 정해지는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성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이념성과 역사성은 헌법 어디서 가장 잘 볼 수 있냐면 헌법 전문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뭐 사립민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막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네, 그런 이제 우리 헌법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 역사에 대해서 헌법 전문, 즉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이 헌법 전문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네, 헌법 전문에서 이념성과 역사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즉 헌법의 사실적 특성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성, 그렇죠? 정치성을 갖는 거죠. 그 정치성을 갖는 이유는 당연히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범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헌법 속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정치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 제정하고 개정할 당시에 자 그걸 누가 해요? 물론 최종권자는 국민이지만 재정권자, 개정권자는 국민이지만 결국은 여당과 야당이 뭐죠? 타협으로 이루어낸 산물인 거죠. 그런 면에서 헌법의 어떤 사실적 특성에 정치성이 들어간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리고 헌법의 규범적 특성. 헌법은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규범적 특성을 갖겠죠. 자, 헌법은 뭐죠? 최고 규범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헌법은 최고법의 위치에 있고, 최고법이 위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음, 그 하위에 있는 법령, 즉 법률, 명령, 규칙, 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부합해야 된다? 네, 헌법에 부합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 헌법이 최고법이다라고 하는 조항이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헌법이 우리 한 국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이름 붙여진 즉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고 민주주의 공화국 정치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에 국가들이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헌법은 그 해당 국가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최고 규범성을 갖는다라고 헌법 속에 직접적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일 뒤에 보면 부칙 6조가 있는데 그중에 부칙 5조를 보세요. 5조를 지금 보실래요? 네, 발음이 또 꼬이기 시작했어요. 네, 부칙 네, 6조 중에 부칙 제 5조를 한번 보세요. 한번 지금 읽어보실래요? 한번 쭉 보세요. 네. 아이고. 나요? 네. 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헌법이 최고법이다라고 규정은 없지만 부칙 5조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헌법의 어떤 최고 규범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그쵸? 뭐 이때 당시에 있었던 것은 뭐 헌법에 부합하는 것만 네, 뭐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부칙 5조에. 네. 음. 자, 그리고 헌법의 규범적 특성은 또 뭐예요? 부득 규범성이죠. 자, 헌법은 뭐죠? 우리나라 헌법, 즉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과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즉 이 두 헌법 사항이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를 헌법 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헌법을 읽어보시면 앞쪽에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국가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헌법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헌법 사항 중에 당연히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헌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조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이런 국가기관에 헌법이 권력을 부여하고 있죠. 뭐 입법은 국회에, 그 다음에 행정은 정부에, 그 다음에 사법은 법원에. 자, 권력을 주고 있죠. 자,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수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권. 그래서 이 헌법의 규범적 특성은 최고 규범성과 더불어서 조직 규범성과 수권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당연히 헌법 안에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 규범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이 뭐죠? 권력 분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권력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고 이 삼권을 각각의 국가기관에다가 나눠주고 있죠. 권력을 나눠주고 있다. 수여한다. 수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권 규범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잘 하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 국가기관 조직 및 이들 기관에 권한을 부여 여기 있네요. 입법권은 국회, 사법권은 법원, 행정권은 대통령을 주관으로 하는 정부 있죠. 그 다음에 권력 제한 규범성을 갖는다. 자, 국가 정책에 관한 국민 투표 그렇죠.
그 우리나라 헌법 제72조에 보면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안, 국가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이거는 국민 투표에 붙여가지고 뭐 해결을 해야겠다. 자, 이러면서 일정 부분 권력을 제한하는 기본법도 가지고 있고 또 뭐죠? 헌법 개정 보시면 자, 헌법 제 128조부터 130조까지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가 있죠. 이 헌법을 대통령이나 국회나 법원이 권력을 가졌다 해서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당연히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개정 절차에 따라서 헌법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기에 헌법 개정 권력이라는 이 권력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 다음에 헌법이 뭐죠? 스스로 자기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헌법에 뭐, 네. 이해하시나요? 헌법에 부합돼야 된다. 법률의 명령을 규칙은 헌법에 부합해야 된다. 뭐 이런 자기보장 규범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헌법 스스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정당 위헌정당이죠. 헌법 제8조에 보면은 그렇죠. 위헌정당 해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그런 것들은 자기보장 규범성인 거죠. 그죠? 민주공화국이다. 네. 이해하시나요? 헌법이 스스로 자기를 보장하고 있는 어떤 자기 보장 규범성을 갖고 국민의 어떤 생활 양식을 규범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생활 규범성은 견해의 대립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건 뭐 맞다, 틀리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틀리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튼 이 생활 규범성도 갖는다는 것은 약간의 견해 대립이 있다는 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헌법의 성립과 변화, 헌법의 개정 편이 있는데, 자, 헌법의 성립과 변화인 거죠. 결국은 헌법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헌법이 중간중간에 가고, 뭐죠? 사회 현실을 계속 변하는 거죠,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고 어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의 생활 양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생활 양식을 규율을 하고 있는 헌법도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 변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이 제정이 되는 거고, 그쵸? 처음에 헌법을 만드는 게 헌법 제정인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뭐죠? 우리 생활 양식,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생활 양식이 변하게 되면 헌법도 그에 맞게 규율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뭐 몇십 년 전에 뭐 제정됐던 헌법이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생활 양식을 규율하기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개정을 해서 당연히 헌법이 우리의 현실을 맞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헌법 개정인 거죠. 하지만 헌법이 자주 개정되다 보면은 헌법의 뭐죠? 최고 기본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고 헌법이 128조부터 130조까지 헌법 개정 절차가 나와 있는데 헌법 개정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즉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경성헌법인 거죠. 네, 이 헌법 개정 절차가 법률보다 까다롭다. 어떤 헌법이 그렇죠. 개정 절차가 법률보다 까다로운 걸 우리 경성헌법이라고 얘기하고 법률과 같거나 미치다 그럼 이거 연성헌법인 거죠. 즉 우리가 헌법 개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이죠. 헌법 개정 절차가 128조부터 130조까지 나와 있는데 이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기가 매우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최근에 문재인 정부도 개정하려다가 실패한 거죠. 국회에 의결 정도수 미달로. 그렇죠. 아, 의사 정도수인가요? 의결 정도수죠. 네, 의결 정도수 미달로 최근에 실패를 했죠. 개정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뭐냐면 이 헌법 변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한 번씩 볼게요, 여러분. 헌법을 제정, 자, 국민의 기본권적인 권리 확인 플러스 국가의 보다 기본적인 법의 형성, 즉 헌법 규범의 새로운 정립이라는 점에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헌법 변천과 다르다. 헌법 제정이 헌법 개정과 헌법 변천과 다르다는 점은 뭐냐면 헌법 규범을 완전히 새롭게 성립시킨다는 점에서 헌법 개정이나 헌법 변천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헌법 제정을 할 때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보다 기본적인 법 질서 체계를 형성을 하는 게 헌법 제정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헌법 제정은 헌법 개정과 헌법 변천과는 다른 개념인데 왜 다르냐면 헌법 제정은 완전히 뭐가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헌법 규범의 새로운 정립이라는 점에서 있는 조항을 뭐 어떤 고치거나 증설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하는 헌법 개정과 그다음에
뭐죠? 헌법 변천이라는 건 어떤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헌법을 현실에 맞추는 이런 헌법 변천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달라요. 그래서 헌법 제정은 헌법 개정과 헌법 변천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헌법 제정 권력은 당연히 뭐죠?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죠. 헌법 제정 권력도 국민이고 헌법 개정 권력도 국민인 거죠, 여러분. 자, 헌법 제정 권력은 헌법 규범을 새로이 생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힘을 우리는 헌법 제정 권력이라고 하고, 당연히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자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헌법 제정 권력자는 자, 시원성을 갖습니다. 시원성. 그러니까 누군가가 국민에게 그럼 국민이 헌법 제정권자인데 너한테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을 누가 줬냐? 이런 거죠. 그럼 누가 어떻게 설명해요? 국민에게 누가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을 줬어요? 신이 줬죠, 신. 네, 하늘. 네, 신이 줬죠. 근데 신이라고 하는 게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죠. 원래부터. 헌법 제정 권력은 시원성을 가져요. 그래서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국민인 이상 나는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부여하지 않아도 내가 그 나라의 국민이면 당연히 헌법 제정 권력을 가져요.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누가 준 게 아니에요. 굳이 누가 줬냐고 따지면 그거는 신이 줬겠죠, 여러분. 음. 자, 그리고 이 헌법 제정 권력은 창조성을 갖는 거죠.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이 창조성을 갖고, 그다음에 이 헌법 제정 권력은 뭐죠? 자율적으로 어떤 조항을 정하죠. 헌법을 정하죠. 그렇죠. 누군가가 막 타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니고 헌법 제정 권력 스스로가 자기의 자율성을 갖고 헌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이 헌법 제정 권력은 자율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불가분성. 자, 헌법 제정 권력은 나눌 수가 없는 거죠. 헌법 제정 권력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 헌법 제정 권력은 국민이기 때문에 이 국민이 나누어서 이 헌법 제정 권력을 나눠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헌법 제정 권력은 당연히 불가분성을 갖는 거죠. 그렇죠. 한 국가에서 국민이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자인데 당연히 국민을 나누어서 이쪽에서는 이 헌법 저쪽 헌법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 제정 권력은 자 불가분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분성이 갖는데 그 안에서 통일성을 갖는 거죠. 통일성을 갖고 그 다음에 없어지지 않아요. 항존성, 네, 항존성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헌법 제정 권력은 누구한테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국민이 뭐 누구한테 양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가향성을 가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헌법 제정 권력에서 어떤 시원성, 창조성, 자율성, 불가분성 뿐만 아니고 통일성이라든지 항존성이라든지 불가향성을 가지는 게 자, 헌법 제정 권력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주체는 민주국가에서 헌법 제정 주체는 국민인 거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네. 자, 여기에서 볼까요? 그렇다면은 자, 헌법 제정 권력자는 시온성을 갖고 그다음에 창조성을 가지며 그다음에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정할 수 있고 불가분성이 있고 통일성과 항용성과 불가항성을 가지는 이 헌법 제정 권력은 한계가 없는가? 그런 거죠. 헌법 제정 권력자면은 뭐든지 헌법으로 정할 수 있나? 어떤 사항이든지 헌법에 정할 수 있나? 그게 뭐 나쁜 거라도 또는 그게 뭐 동의에 반하는 거라도 헌법 제정 권력자는 무한계죠. 한계가 없다. 나는 절대자죠, 절대자. 네. 절대자처럼 모든 짓을 할 수 있냐? 이해하세요? 음. 자, 헌법 제정 권력의 무한계성 인정 여부. 그러니까 헌법 제정 권력자는 뭐든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일정 부분 그래도 제한이 있느냐?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한계성. 자, 헌법 제정 권력은 뭐든지 할 수 있다.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게 한계 부정설인 거죠. 그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계가 없다. 이 한계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 부정설이 있고 아니다. 당연히 헌법도 한계가 있다. 헌법 제정 권력자라고 해도 한계가 있다. 그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거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헌법 제정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제정할 수 없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한계 자, 긍정설이 되겠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계 긍정설을 따를 경우에 그럼 한계가 뭐냐? 헌법 제정 권력자가 뛰어넘어서는 안 될 그 한계, 그 기준, 지붕이라고 얘기하죠. 그 지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법적 한계다. 자연법적 한계가 뭐죠?
뭐 바람이 불고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자 이런 거 다 자연이죠. 날씨가 추우면 눈이 오고 이런 자연법적인 한계가 있다. 이 자연법적인 한계를 거스르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법 원리적 한계. 법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 그런 거죠, 여러분. 뭐 민주주의 뭐 원리라든지 법치주의 원리라든지 이런 법 원리의 그런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정치 이념적 한계가 있다. 뭐 공산주의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국제법적 한계를 가진다. 자, 지구촌에 여러 국가가 있고 그 국가마다 뭐죠? 헌법이 있는데 그런 국가 간에 잘 평화롭게 공존을 하려면은 그런 국제법적인 그런 한계 내에서만 헌법 제정 권력자가 할 수 있다. 만약에 뭐 우리나라 우리 국가는 막 어디든지 침략한다 막 이런 거죠. 무기를 생산해 침략해준다 막 이런 것들은 제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 그런 어떤 이제 지구촌의 평화와 공존과 안녕을 위해서 어떤 국제법적인 한계도 가진다. 자, 한계 긍정사는 우리나라 다수설인데 이 한계 긍정사를 따를 경우에 자, 헌법 제정 권력의 한계가 뭐냐 했을 때는 이제 자연법적인 한계도 있고 법 원리적인 한계도 있고 정치 이념적이라든지 또는 국제법적 한계를 가진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음, 이게 바로 헌법의 제정이 되겠고요. 쭉 다시 내려와서 헌법의 개정을 볼까요? 자, 헌법의 개정 여기까지만 이 밑에까지만 하고 한번 쉴게요. 자, 헌법의 개정. 자, 헌법의 개정이 뭐냐면 헌법이 정하는 개정 절차에 따라서 잘 한번 보세요. 자, 헌법 개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법이 정하는 개정 절차에 따라 조건이 하나가 붙죠. 헌법이 정하는 개정 절차에 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조건 하나 붙고 그다음에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해. 갑자기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리가 녹아있는 이 헌법인데 완전히 그 동일성을 유지를 못하고 다른 걸로 하는 건 아니죠. 뭐가요? 헌법 개정은. 네. 만약에 동일성을 유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가면 이거는 헌법 개정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니까 헌법 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 개정은 자, 첫 번째로 헌법이 정하는 개정 절차 일단 따라야 되고요. 자, 여기 있죠. 따라서 두 번째로 뭐냐면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한다. 자,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 못하면 그거는 개정이 아닌 거죠. 완전히 새롭게 다른 내용인 거죠. 그러면 그거는 헌법의 개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자, 헌법 전의 내용, 즉 헌법의 내용을 자, 보세요. 수정, 삭제, 추가. 네, 수정, 삭제, 추가하는 것이 뭐냐? 헌법 개정이다. 이런 거죠. 자, 세 가지. 자,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두 번째는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세 번째로는 자, 헌법제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헌법 개정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런 헌법 개정에는 전면 개정이 있고 부분 개정이 있는 거죠. 부분 개정은 말 그대로 그냥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거고 전면 개정은 완전히 헌법을 갈아 거의 없는 거죠. 즉 헌법 개혁이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하지만 어떤 양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 전면 개정, 뭐 부분 개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질적인 면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법에 보면 정말로 핵심적인 조항들이 있는 거죠.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반도의 영토, 우리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구속 도서로 한다. 자, 이런 것들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하면 물론 조항 하나를 개정을 하는 거지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자, 이런 조항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적으로 조항에 뭐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자, 뭐 헌법 획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헌법 개정 절차로도 개정을 못하는 헌법 조항, 그거를 우리는 칼슘미트는 헌법 획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헌법 획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조항들은 이 조항 하나만 바꿔도 거의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는 이거 하나만 해도 뭐지 이 조항과 서로 유기적으로 헌법 조항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과 배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하나 바꿈으로써 헌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하지만 뭐 이런 헌법 획이 아니고 뭐 다른 뭐 이제 칼슘미트에 의하면 헌법률인 거죠. 헌법 개정 절차 조항으로 개정이 가능한 조항은 헌법률이라고 칼슘미트가 얘기하는데 이 칼슘미트가 얘기하는 이 헌법률은 아무리 개정을 많이 해도 양은 많아도 뭐죠? 핵심적인 걸 개정을 안 하기 때문에 부분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물론 이제 양으로 해가지고 헌법을 전면으로 싹 갈아엎는 건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조금 갈아엎는 걸 부분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질 수도 있고, 진로로 따지면 또
조항 하나만 바꿔도 이건 전면 개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나게 뭐 많은 걸 바꿔도 이건 부분 개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헌법 개정에는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이 있다. 자, 전면 개정은 헌법 개혁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헌법 개정과 비슷한 개념, 유사한 개념인데 다른 개념들이 뭐가 있냐면, 자, 구별해야 될 개념은 먼저 헌법의 파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헌법의 파기라는 게 뭐냐면, 자, 기존의 헌법전이 소멸하는 거죠,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헌법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죠. 아예 없어지는 거죠. 불태워서 없어지는 거죠. 즉, 그리고 헌법 제정 권력 주체까지 모두 변경되는 걸 우리는 뭐라면 헌법의 파기 그럽니다. 자, 헌법의 파기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헌법전이 소멸을 하고 그다음에 헌법 제정 권력 주체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군주에서 국민으로 또는 국민에서 군주로 뭐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자, 보통 혁명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절대 왕정 시대에는 당연히 뭐죠? 군주가 헌법 제정 권력 주체였죠. 군주가 정하는 법이 헌법이고 그 헌법을 국민이 따라했죠. 하지만 18세기 말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자 뭐죠? 국민들이 어떤 계몽주의 사상이나 천부인권 사상으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너와 같은 똑같은 군주 너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 거죠. 이러면서 자, 기존의 헌법전이 소멸하고 절대군주 시대에 있었던 헌법전이 소멸하고 당연히 헌법 제정 권력 주체도 당연히 군주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넘어오면서 국민으로 바뀐 거죠. 국민으로.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헌법 개정과 비교해서 헌법의 파기다 이러는 거죠. 헌법의 파기는 기존에 있었던 헌법 전만 소멸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헌법 제정 권력 주체까지 모두 변경되는 경우를 우리는 헌법 파기다 이렇게 부르고 보통 혁명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자, 거기에 반해서 자, 헌법의 폐재라는 게 있어요. 폐재. 말이 좀 어렵죠? 헌법의 폐재. 자, 헌법의 폐재는 뭐냐면 기존의 헌법전을 소멸시키지만 그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헌법전이 없어져요. 없어지지만 헌법 제정 권력 주체자는 변경이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자, 헌법의 폐재가 헌법의 파기와 다른 거는 뭐냐면 자, 헌법의 파기나 헌법의 폐지나 똑같이 기존의 헌법전이 삭제가 되고 소멸되지만 헌법 제정 권력 주체자는 변경이 되지 않아요. 어디에서? 헌법 폐지에서. 단지 뭐야? 그 국가의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권 담당자만 교체되는 게 바로 뭐냐면 헌법의 폐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기존의 헌법전이 소멸되지만 헌법 제정 권력 주체는 바뀌지 않고 다만 정권 담당자, 그렇죠. 정권 담당자만 교체되는 경우를 우리는 헌법 폐지에 얘기하고 주로 어떤 병변이라든지 쿠데타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박정희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네,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헌법의 침해. 자, 기존 헌법 조항 자체에 변동이 없으나 헌법 소문에 구속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헌. 그렇죠. 헌법의 침해는 뭐냐면 기존의 헌법 조항 자체에는 변동이 없어요. 뭐 개정되는 것도 없고 수정, 정보, 삭제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없는데 헌법 조문에 도독되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바로 헌법의 침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쉽죠, 여러분? 네.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면 그거는 뭐죠? 헌법의 침해인 거죠, 침해. 자, 위헌이죠, 다른 말로 위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 헌법의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기존의 헌법 조항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 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죠, 여러분.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여러분. 자, 헌법의 정지라는 건 뭐냐? 일시적으로 기존의 헌법, 이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전이 있어. 이 헌법전 안에 있는 헌법 조항의 일부의 효력이 정지되는 걸 우리는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헌법의 정지인데 이 헌법의 정지에는 명문으로 표시한 헌법도 있지만 명문으로 표시 안 하는 네, 헌법도 있는 거죠. 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이 헌법의 정지는 나눌 수 있고 자, 이 헌법의 정지는 당연히 헌법의 개정과 다른 개념인 거죠. 네,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헌법의 변천을 볼까요? 자, 헌법의 변천은 조금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헌법 개정이 의식적, 명시적이라면 자, 헌법 변천은 무의식적, 암묵적으로 상이한 규범 내용으로 변질을 되는 것을 말함. 성문, 문자로 있는 헌법이든 불문이든 문자로 없는 헌법과는 모두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즉 우리나라는 128조부터 130조까지 헌법 개정 절차가 있죠. 자, 그 개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야겠다. 자, 뭐죠? 의식적인 거죠. 그리고 명시적인 거죠. 자, 이런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어떤 조항을 뭐죠? 그 조항을 개정하겠다. 그러면 완전히 의식적이고 명시적으로 딱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헌법 변천은 그렇지 않고 무의식적, 암묵적으로 상이한 규범 내용으로 변질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되게 빠르게 변화하죠. 네,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즉 뭐냐면 법이 우리 사회를 규율을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늦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이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법이 나중에 그 사건을 규율하기, 어떤 그 반복되는 사건, 반복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 법률이 제정이 되는데, 즉 헌법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30년 넘었잖아요. 1987년 고차 개정 헌법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행 헌법인데, 자, 이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당연히 헌법 개정 절차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30년 전에 만들었던 그 헌법 규정이 지금 우리 사회를 규율을 하기에는 너무나 뭐죠? 낡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법 조항이 있긴 하지만 어떤 헌법 조항은 지금 우리 사회를 규율하기에는 너무나 상이한 거죠.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헌법 조문인 거죠. 자, 이런 헌법 조문이나 이런 법률 조문은 결국은 사문화가 된다, 이런 거죠. 결국은 지켜지지 못하고 적용되지 못하고 헌법전에도 있고 헌법전에는 그 조항이 있지만 더 이상 이 조항이 우리의 사회를 규율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하지만 그 헌법 조항이 규율을 하고 있는 그 헌법 조항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헌법 조항은 이미 낡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죠? 어떤 사건, 헌법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헌법 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비슷하긴 하지만 너무나 세월이 많이 바뀌었고 너무나 빠르게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1987년에 마지막으로 9차 개정 헌법 어떤 특별 조항이, 예를 들어서 그 조항이 그 헌법적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뭐죠? 의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 변천이라는 게. 즉,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그 헌법 조항이 그 헌법적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개정하기도 까다로울 뿐더러 너무나 사회가 빨리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또 개정을 하고 나면 또 언제 개정할지 몰라요. 바로 개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정이 되어져야 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타이밍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판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헌법 조항이죠. 원래 헌법 조항이 A라는 의미를 가졌으면 자, A라는 의미를 가진 그 헌법 조항이 지금 다른 헌법적 문제가 생긴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규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의미에서 조금 더 뭐죠?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켜서 그 헌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법을 해석하는 걸 그 헌법적 문제를 그걸로 규율을 하는 거죠. 이해하세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헌법 개정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그쵸? 헌법 개정은 또 까다롭고 되지도 않고 당장. 근데 헌법적 문제는 어떤 걸 해결해야 되고, 어떤 뭐 법률적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 딱 들어맞는 헌법 조항이 없고, 그렇죠? 헌법 조항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딱 헌법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이런 문제에 완벽하게 규율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개정을 해가지고 그 문제에 완벽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인데 그 개정하기 이전에 어찌됐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헌법의 변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원래 이 헌법 조항은 A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뭐죠? 헌법재판관들이나 판사들이 B라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즉 뭐죠?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으로 상이한 규범 내용으로 변질되는 것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자,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으로 상이한 규범 내용으로 변질되는 것, 그러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헌법을 변천을 하는 거죠. 네. 헌법을 변천해서 어떤 지금 우리의 실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판사들은 또는 헌법재판관들은 우리들은 그걸 무의식적인 거죠. 암묵적인 거죠. 우리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헌법적인 그 조항의 의미가 원래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서 다른 의미로 조금 더 추가되고 조금 더 변형되게 의미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뭐예요? 헌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헌법 조항과 유기적인 관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음. 그리고 헌법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일석이조죠. 네. 개정 없이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다고 이 조항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도 이게 헌법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뭐죠? 계속해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헌법 변천을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때요? 이 헌법 조항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뭐가 돼요? 위헌이 되겠죠. 그쵸? 그럴 때 비로소 제기되는 문제가 뭐예요? 헌법 개정인 거죠. 즉 헌법 변천의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헌법 개정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헌법을 변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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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겨우 어떤 일들을 막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변질되게 하면 완전히 헌법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완전히 헌법에 부합되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생각해요? 네, 헌법 개정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아, 이거 헌법 개정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 헌법의 변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제가 얘기했죠, 방금. 자, 헌법 규범과 정치 현실의 일정한 갭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정치 현실은 계속해서 바뀌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점 국민의 생활 어떤 패턴이나 방식들도 계속 바뀌는데 헌법 규범은 이미 핸드폰이 없던 시대를 만든 헌법인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근데 그 헌법을 지금 현실에 와서 적용을 하려니까 뭐죠? 헌법 규범과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정치 현실 간의 갭이 이만큼 발생하는 거죠. 자,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정치 현실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변화되는 정치 현실의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렇죠. 결국에는 헌법 개정을 하는 이유는 자, 헌법 규범과 정치 현실의 얼정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갭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헌법 이 규범이 우리의 정치 현실 즉 우리의 공동체 사회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면 자 사문화가 될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헌법이 제대로 규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뭐죠 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한다 헌법 개정을 한다 하지만 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뭐죠 헌법 개정은 되게 까다롭고 그다음 헌법 개정을 자주 한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헌법 개정을 자주 하면 국민들은 뭐가 헌법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개정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자주 개정되지는 않지만 자 이런 것들을 보충하고자 어떤 개념이냐면 헌법의 변천이 있는 거죠. 본래의 의미보다 약간 상이한 규범 내용으로 변질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계속해서 변천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변천을 하면 위헌이 되잖아요.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시점에 뭐가 대두가 되냐면 당연히 그때 뭐가 대두가 되냐면 헌법 개정이 대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는 자, 헌법 제 128조부터 130조까지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자, 이 128조부터 130조까지를 읽고 노트에 쓰셔가지고 네 열린 게시판 있죠. 이 클래스 열린 게시판을 올려놓는데 의무는 아니에요. 성적에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노트나 이런 뭐 아무 종이나 써가지고 네, 그걸 뭐 사진을 찍든지 스캔을 하든지 해서 열린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다른 학우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뭐 성적에 들어가거나 의무는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 하시면 돼요. 네. 네,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일단 1차 시를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네, 계속해서 3주차 강의안 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 여러분.